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또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통풍을 의심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현대의학과 한의학 양쪽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치료법,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생활관리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이제 식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대사 시스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풍은 이제 당뇨와 더불어서 옛날부터 귀족의 병이라고도 불렸죠. 왕의 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과도한 음식 섭취, 술, 음주의 문제, 이런 원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전의 귀족보다도 더 잘못된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풍 발생 빈도도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발생하게 된 통풍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이란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의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통풍이란 것은 혈중,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입니다. 요산이라는 것은 퓨린이라는 물질,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퓨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내장이라든지 육류, 해산물, 그다음에 물고기, 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도 이것이 요산이 요소로 변해서 우리 소변으로 암모니아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소변하면 소변 냄새가 있죠. 찌린내라고 하는 소변 특유의 냄새가 이 암모니아 냄새인데요. 이 요산이 요소로 바뀌어서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되지 못하고 요산 그대로 우리 몸에 축적돼서 생기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런데 왜 요산이 요소로 변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요인일 것이다, 대사의 이상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이때 이 요산이 정상 수치를 넘으면 혈중에 남아서 이제 관절, 특히 발가락에 결정체처럼 쌓이게 되고요. 이때 급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은요,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쌓였을 때 조직을 자꾸 찌르는 거죠. 반복적으로 상처를 내고 이렇기 때문에 붓고 아프고 뜨끈뜨끈하고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을 통풍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통풍을 갖고 있는데 이 발작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 어제 무엇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어떤 요인들이 딱 맞았을 때 이제 통풍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걸 통증 발작이라고 부르죠. 이 요산이라는 것은 이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죠. 비중이 높아서 주로 인체 아래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것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우리 몸의 아래쪽, 주로 발가락에서 처음 생기고 그다음에 발목, 무릎 이런 부위에 발작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상지, 그러니까 위팔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주로는 엄지발가락 안쪽 있죠. 신발에 닿는 부위, 거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변형도죠. 발가락이 아주 흉측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목, 무릎까지 이렇게 점점 쌓여 올라오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 요산이라는 것이 자꾸 누적되고 얘가 결석, 크리스탈 같은 모양으로, 날카로운 모양으로 또 자꾸 인체 아래쪽으로 쌓여서 발가락, 발목, 무릎 이런 곳에
발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풍의 대표 증상은요, 극심한 통증이죠. 병 이름에 통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봐도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있죠. 보통 새벽에 이제 잠자다가 너무 심한 고통으로 깨어나기 일쑤고요. 관절이 부어오르는데 붉게 부어오릅니다. 급성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붉어지죠. 또 열이 나죠.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것은 홍종열통이에요. 홍, 붉게 되고, 종, 붓고, 열, 뜨끈뜨끈해지면서 통증이 생기죠. 이 과정이 이 발작이 일어나는 부위의 통풍 발작이 홍종열통, 붉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생기면서 극도로 아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호전됐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고 만성화되면 관절의 통풍결절이라고 생겨나죠. 우리 발레리나의 발을 사진 보거나 축구선수, 마라토너들의 발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굉장히 흉측한, 보기에는 흉측한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것과 유사한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전신으로 신장이라든지 여러 개의 어떤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 통풍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풍은 한의학에서는 백호풍, 백호역절풍, 역절풍 이런 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절에 뭐 통증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은 습열, 대사 분비물의 어떤 축적, 담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습열과 담음, 그다음에 기혈, 울체 등 어떤 체내의 대사 노폐물이 순환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봤죠. 그러니까 요산이라는 물질은 몰랐지만 어떤 물질이든지 우리 체내 대사 산물, 담음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습담, 담음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온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백호역절풍이라고 말한 것은요, 호랑이가 이빨로 내 몸을 물어뜯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풍이라는 질환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거기에다 그 이름에도 통증이라는 이름이 들었으니까 그 고통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통풍의 발생 원인은 감비신, 특히 이런 장기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죠. 간은 간장혈, 피를 저장하고요. 신장은 정을 주관하게 되고, 비장은 음식물의 대사, 그 다음에 수분 대사에 관여하게 되죠. 이들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대사, 그러니까 습담에 축적이 생기고, 이 축적된 습담이 열, 그리고 습이 관절에 정체돼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통풍이란 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여기서 말하는 통풍에서 통증은 통이죠. 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 풍의 성질은 선행이 삭변한다 그랬어요. 선행삭변, 잘 돌아다니고 삭변, 급하게 변하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풍이라는 사기의 특징. 그래서 통증이 풍과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극심했다가 좀 나아지기도 했다가 수시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통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음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선행삭변이란 것은 우리가 중풍도 그렇죠. 증상이 막 시시로 바뀌잖아요. 마비가 왔다가 언어마비가 왔다, 얼굴이 찌그러졌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서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통풍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은 막 곧 죽을 것 같지만 또 발작이 조금 어떤 치료에 의해서든지 시간에 의해서 잦아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화로운 시기를 유지하는 이런 양상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풍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통풍도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요. 열이 많은, 이제 실제 열이 많은 이런 분들 대부분
체격도 좋고 열이 많고 먹기도 많이 먹고 마시기도 많이 마시고 대소변도 뭐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와 반면에 기혈이 허한형, 그러니까 허하고 찬 체질, 그러니까 수분 대사가 안 되고 정체되고 뭐 체격이 있건 없건 항상 부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 마른 체형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분들도 통풍이 있을 수 있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체격이 좋고 대사증후군이 다 있는 분들이 있기가 쉽지만, 그렇다고 마르고 정상인 체중이면서 그렇게 식사량이 많지 않은 분들도 통풍이 있는 것을 확실히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풍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급성기 치료가 있죠.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콜리친이라든지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같이 염증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일단 대증으로 해야 되죠. 이 이외에 이제 요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약제들이 이제 투여가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과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결국에 요산의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 현대의학에서 필수인 것은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겠죠. 요산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원에 통풍 환자가 많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아파서 오죠. 그 원인도 원인이지만 일단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2022년에 한의사협회와 한의대학에서 연합으로 해서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통풍 진료 임상 가이드를 보고 이제 치료에 참고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약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신 기능을 보강하거나 체질을 향상시켜서 습열을 또 체외로 빼주는 어떤 방풍통성산이고, 피부질환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령산을 소변을 빼준다든지 처방들을 하게 되고요. 약침이나 이 침치료를 하게 되죠. 염증 주위에, 그러니까 환부에 침을 놓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혈자리, 특히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는 감비신, 세경락이 교차하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혈자리입니다. 이런 데 취혈을 해서 침이나 약침을 맞게 되고요. 또 약침은 통풍 결절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침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 통풍 발작이 올 때마다 내원하는 환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시면은 매번 이런 모든 치료와 더불어서 습부항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습부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환부에 상처를 냅니다. 란셋이라는 바늘로 우리 체열할 때, 혈당 검사할 때 란셋으로 이렇게 자락을 한 다음에 부항을 붙이는 것을 이제 습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혈이죠. 이부에 사혈을 하고 나면 증상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매 통풍 발작이 있을 때마다 내원합니다. 오실 때마다 각오를 하고 오죠. 약만 신을 때도 아픈데 여기 자락을 하고 부항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부항을 빼자마자 가벼워짐을 느끼고 걷는데 훨씬 편해진다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오시죠. 최근에 좀 덜 오시는데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뜸 치료 등을 해서 신, 간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거나 체내 노폐물 배출을 또 도와주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퓨린이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해 주는 것인데요. 각종 그 내장류 이런 데 이제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간, 뭐 순대라든지 곱창 이런 내장류죠. 등 푸른 생선, 멸치, 정어리, 고등어, 뭐 꽁치, 그러니까 치로 끝나는 생선들, 또 조개류, 새우, 해산물 등 이제 어떤 단백질이 많은 이런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육류의 또 지방이 많은 부위라든지 술, 특히 맥주죠. 그래서 제 주변에 통풍이 굉장히 심한 분이 있는데 맥주는 한 잔도 못해요.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하니까
모든 술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단 음료라든지 과당 함유 음료도 요산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니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우리 꽁치, 참치 같이 건강한 음식도 못 먹게 하고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음식이야? 하지만 물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2리터의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물을 2리터를 마셔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음식으로 보통 한 1.2리터 정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물을 음식의 형태로 흡수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800ml만 하면 되고요. 식사를 적게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한 800ml 정도를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물로는 한 1리터, 1.2리터 정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산 배출이 촉진된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알칼리성 식품들이 있죠. 미역, 다시마, 채소류를 많이 드시면 되고요. 유제품으로는 저지방 유제품이 요산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고요. 체리, 우리가 체리도 많이 다뤘었죠. 항염 효과가 있었죠. 또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히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통풍 발작도 늦출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건강에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통곡물, 두부, 계란, 견과류 등의 이제 퓨린이 낮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습관 이외에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왜냐면 대사증후군과 같이 통풍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중 조절은 필수이고요. 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자율신경과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해줘서 요산 대사를 원활히 해준다고 합니다. 금주 또는 절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근데 이분이 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주만 이렇게 물이랑 드시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역시 통풍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음주는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죠. 특히 맥주는 치명적이니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땀을 적당히 흘려주는 유산소 운동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꼭 해야 할 생활 수칙 중 하나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고 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이 현대의학과 한의의학의 관점에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고통 없이 건강한 관절과 일상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